지금부터 승자의 강의라고 해서 인스코비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사실 인스코비는 지난주 건너뛰고 지지난주와 그 3주 전부터 해서 영상을 하나씩 틀어드렸어요. 근데 오늘 사실 지지난주에 틀어드렸던 지난번에 틀어드렸던 것은 그 미국의 아피메즈 법인의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틀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국 아피메즈 연구소의 소장님, 제가 다녀왔는데 소장님의 인터뷰 영상 하나하나씩 좀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총 영상이 6개가 있습니다. 길진 않아요. 하나씩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아마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2018년도 1월 달에 서울경제에서 방송을 좀 안 할 때 이때 당시에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1월 달에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아마 엠포탈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동영상 떠 있을 건데 그거 보시면은 날짜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급등하기 시작하고 15,00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제가 또 데자뷰인가요? 우연찮게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추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움직임이 나오기 직전 같은 좀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또 기업방문을 계속 해 와가면서 종목에 대한 탐구를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영상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어떨까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아피메즈부터 들어가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소장님 인터뷰 출발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아피메즈 한국 법인 연구소에 왔습니다. 좀 안쪽에 좀 들어가서 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미주법인의 스캇 홀랜더 사장님의 인터뷰를 들었잖아요.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법인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앙연구소에 왔는데 제가 중앙연구소에 우리 좀 소장님이랑 좀 만나 뵙고 제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 텐데요. 좀 문 열고 소장님 계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우리 이제 김 상무님, 소장님이신데 여기 연구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는 아피메즈 연구소고요. 기본적으로 제약 연구소와 바이오 연구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비베놈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서 바이오 쪽에 대한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향후에는 제약의 케미칼 쪽에 대한 제약의 연구소를 확장하고자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영역으로 제약의 제재 연구소를 하나 더 저희가 같이 부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다음 영상이 있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아피메즈 연구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최근에 굉장히 연구소에 많은 조금 투자를 했어요. 실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피메즈 미국 법인의 인터뷰 영상을 해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드려서 한 거를 제가 이제 받아와서 틀어드렸는데 국내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또 자세한 얘기 해드릴 건데요. 자, 두 번째 영상은 아피메즈 연구소가 하는 일이 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법인에도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아피메즈 이제 국내 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선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 쪽이랑 달리 저희는 국내 쪽에서는 국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좀 치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패턴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한 가지는 현재 아피톡신, 비베놈을 기본으로 한 아피톡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향, 개발 방향, 이를테면은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제형의 변경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미칼, 의약품에 대한 그런 제재 기술 사업을 현재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베놈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주사제로 하고 있는 아피톡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피톡신을 사실은 저희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정제로 먹으면 엄청난 복용 편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주사 맞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복용할 수 있는 오럴로 복용할 수 있는 정제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지금 트러블 슈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달 정도에 1차적으로 동물 실험, CRO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일시적인 결과가 아마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실험이. 예. 그래서 지금 아피톡신 주사제로만 있던 이 제품들을 새로운 제형 아니면은 적응증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비베놈에 대한 어떤 민간 사례들 보면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적응증을 1차적으로 저희가 효력, 동물 실험에서 우수한 효력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아피톡신 자체에 대한 적응증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져요. 우선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셨는데 지금은 이 아피메즈의 의료 분야가 있어요.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개발 상황들이 있는지 내용들인데 뭐 대표적인 게 표적 항암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스코비를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검색을 해보면 사실 바이오 쪽으로 해서 뭐 온코텍, 뭐 표적 항암제부터 해서 사실 발모 쪽도 막 검색하면 되게 많잖아요, 내용들이.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표적 항암제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상관이 없지만 그 발모 쪽으로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아피메즈가 연구소를 다시 세팅한 게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온코테그노이스트라는 회사에 지분을 인수를 해서 저희 자회사 계열사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항암 진단 키트에 대한 암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 키트.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First in Class의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새로운 의미의 바이오 마커는 향후에 의학 항암제에 대한 타겟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저희 쪽에서의 검토 내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붙여서 어떤 특정 암에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코테그노이스트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고 추가적으로 셀라피틱스의 그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기술을 저희가 또 투자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줄기세포요? 네, 그 줄기세포를 만들면서 재생에 가장 강력하게 쓰이는 HGF라는 그런 어떤 프로틴이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틴을 저희가 공동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저희가 같이 협력할 예정에 있고 그 프로틴은 지금 일본에서 희귀의약품으로 먼저 등록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화장품 재료나 아니면 새로운 인디케이션, 적응증의 확장으로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바이오 쪽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새로운 뉴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구축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NRDO의 어떤 개념으로 투자와 공동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예정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아피메즈가 비베놈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네. 향후에는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가면서 점점 커가는 그런 어떤 벤처 모델을 한번 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모제 얘기를 안 했죠? 발모제 얘기를 지금 이제 들으실 건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좀 파이프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머리를 할 때 뭐 약을 먹는다거나 요즘에 TV 보시면은 이제 쓰는 거 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줄기세포를 통해서 머리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자란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머리에다 뭘 심는 건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뭐 다리털을 뽑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그 안에 넣고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심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술이 좀 간편하기도 하고 잘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때 2019년 8월 21일 날 요때가 이제 관련된 특허로서 한국과 일본의 발모 관련된 특허를 줄기세포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때 상한가가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4월 8일 목요일 날 미국 특허를 받았어요. 발모 관련해서 미국 특허를 받았거든요. 상한가를 못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흐름이 저는 이어갈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진행 상황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발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모와 발모를 구분해서 지금 CR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좀 발모 시장 자체가 아시겠지만 엄청난 시장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뿐만 아니라 아니면 화장품 아니면 건강식품까지 다양하게 전체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저희는 가장 시비어한 어떤 발모, 탈모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데 재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줄기세포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의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좋은 어떤 기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두 번 남았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이제부터 드릴까 해요. 이 아피메즈란 인스컵의 자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향후 몇 년의 흐름을 예측을 해야 되고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3만 원일 때부터 방송에서 외치고 다녔어요. 그 당시 진짜 지금 인스컵이 외치는 것처럼 매일같이 방송 나와서 셀트리온 사세요. 셀트리온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30만 원 가고 그걸로 제가 정말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방송하는 전문가들의 거의 대다수 95% 이상이 거의 99%가 셀트리온 추천하는 전문가가 전문가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 PD는 얘기하지만 사기꾼이라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올 정도로 그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별명이 서울경제TV에서 셀트리윤이라는 별명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스컵이란 이 회사를 가지고 나와서 제가 이제 윤스컵이라고 도전을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0배 같거든요. 도전. 네.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찌됐든 좀 살펴본 바 저도 이제 이 종목이 잘 갈 거라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느낌이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아피메즈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장님, 그래도 이제 아피메즈라는 회사가 뭐 미국도 있지만 국내가 상당히 중요한 가운데서 앞으로 아피메즈가 해야 할 일도 있을 거고 또 만들어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아피메즈는 국내 법인과 지금 미국 법인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미국 법인에서는 저희가 MS3상에 대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네네네. 있고 그 부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국내 아피메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저희 바이오, 비베놈에 대한 어떤 영역과 거기에 대한 제품의 확장,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에 대한 개발,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 회사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신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은 향후 한 9년 정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인스코비 바이오 제약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목표 삼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각의 전략들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회사들의 업무나 신규 파이프라인들이 사실은 저희가 향후에 가야 할 목표하고 있는 인스코비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지금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아피메즈 미국 법인과 그런 효과가 시너지 되면 국내에서도 엄청난 어떤 성장 또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국내 아피메즈도 지금 국내 IPO 지금 상장에 대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가시권 안에 들어올 예정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새로운 파이프라인 아니면 새로운 연구 개발 등을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피메즈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국내 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스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의 펀딩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차차 어떤 식으로 회사가 진행하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영상은 정말 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앞으로 추구하는 매출의 포인트와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 관점으로 확실히 좀 회사를 컨트롤하고 회사 임원들이 으쌰으쌰 하는 거거든요. 회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임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십니다. 네, 정말 회장님이 항상 임원들 다그치시고 다독이시면서 회사를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심상무님 화이팅 하시고. 자, 어찌됐든 바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장기적 관점에서의 아피메즈의 매출에 대한 포인트, 인스코비 매출에 대한 포인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신 걸 보니 한 10년 정도를 만약에 진짜 본다, 자식한테 좀 물려줄 정도의 그런 마인드로 가져간다면 매출 규모 자체가 정말 커질 것 같은데 네네네. 어느 정도 가능성 보시나요? 저희가 사실은 뭐 이거는 저희 쪽 계획인데 네. 저희 쪽 계획인데 인스코비 바이오 글로벌 제약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한 10년 정도에는 국내 제약사가 아닌 좀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케미칼과 바이오를 동시에 갈 수 있는 전략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향후에는 저희가 매출을 약 5천억에서 1조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설정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방송 아시겠지만 인스코비의 목표가 밸류에이션 7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아피메즈가 뭐 당연히 할애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스코비에 대해 설명을 좀 제가 드릴 건데 첫 영상이 나갔을 때 사실 주가가 너무 고점이었어요. 네, 언제였냐면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이었고 그 당시 종가가 3,995원이었습니다. 원체 너무 급등을 한 터라 제가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추천드렸고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주고 있는데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셀루메드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네. 이 회사가 3월 26일 날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실질 심사를 벗어나고 거래 재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종목이 좀 밀리게 되죠.
왜냐하면은 원체 조금 그간에 물려 계신 분들 첫날 급등은 좋았는데 밀려버리니까 매도를 하신 거예요. 쭉쭉쭉 매도하면서 손절 물량도 나왔겠죠. 자연스럽게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셀루메드의 하락에 맞춰서 인스코비가 같이 조금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좀 나왔지만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최근에 좀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네, 더 이상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00원 아래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한 매수 포인트가 발생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으로 더 이상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스코비가 최근에 4월 8일 날 이 발모, 줄기세포 관련한 미국 특허를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 또 역시나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했고 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자체는 3,000원 뭐 중반에 그 방송을 보시고 이전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셨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분할 매수 의견 드렸잖아요. 조정 시 매수하시고. 그러면 단가 자체가 3,000원대 초반이실 거예요. 비싸신 분들이. 근데 제가 오늘에서야 본격적으로 이 주유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완벽한 자리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차트를 볼 때 항상 제가 이 고민을 합니다. 하단 자리와 하단 자리의 라인에 맞춰서 제가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 추세 이론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고민을 해볼 때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인스코비의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완벽한 자리가 현재 나와 있구나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종목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만간에 회사 측에서 예측하는 것은 뭐 상반기 안으로는 어느 정도 펀딩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4, 5, 6, 3개월 정도 남기는 했어요.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추세의 이 하단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FDA 3상에 대한 부분이 펀딩이 갑자기 완료돼가지고 공시가 나가버리거나 해버린다면 뉴스가 나가버린다면은 그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봤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 당시 관절적으로 FDA 3상 이슈 들어갔을 때의 주가가 2,000원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15,000원까지 튀었거든요. 14,000원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7배가량까지 튀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관절염에 대한 부분은 돈이 안 돼요, 별로. 돈이 안 되고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자고요.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미국 내에서 10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특수한 약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이미 FDA 3상이 승인이 떨어졌어요. 2상까지 진행을 했고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상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스코비 미주법인에서 하는 일이 뭐냐? 펀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스캇 홀랜더 대표가 계속 미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조만간 완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완료되고 급등할 때 사면 뭐합니까? 늦는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얼마에 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제가 목표가를 10,000원을 잡긴 합니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보수적으로 10,000원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FDA의 아피메즈 다발성 경화증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홈쇼핑 보시면 유난땡 굉장히 유명한 쇼스트 분께서 더미코스나 비플라스틱 화장품을 판매를 합니다. 3개들이 세트가 한 25만 원 정도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인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비플라스틱을 배놈을 활용한 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FGF7을 활용한 자회사 셀루메드를 활용해서 FGF7을 넣은 그러니까 피부 재생 물질인데 진피까지 들어가는 물질이거든요. 그게 지금 홈쇼핑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완판 행진입니다. 금액이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외 쪽으로 나가면 어떨까?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나가게 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이걸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된다면 정말 크게 되지 않을까? 왜? 지금은 사실 국내 물량도 소화하기 바쁘거든요. 원체 잘 팔려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새롭게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프리텔레콤. 네, 뭐죠? 알뜰폰 아시잖아요. 이 알뜰폰도 회사의 주 매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즘 5명 중에 한 분이 알뜰폰을 쓰고 계세요. 거의 1,000만 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 프리텔레콤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네, 매출이 원체 많이 뛰면서 지금 프리텔레콤이 아마 시장에서 순위가 5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 또 여러분 이전의 시기 기억하십니까? 그 응답 무슨 드라마 19 뭐 드라마 나왔던 그 뭐 한독 시계나 돌핀 시계나 네, 이런 시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계도 인스코비에서 네, 자회사로 있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것만 있냐? 한전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 AMI 사업하면 또 인스코비잖아요. 네, 거기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한전에서 수주 자체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스마트 그리드, AMI 다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주나 해서 공개할 또 영상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그리드 사업, AMI 이 사업에 어디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냐면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왜? 전력에 대한 부분, 뭐 충전을 하거나 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거나 나눠서 합치거나 뿌려줘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에 대한 기술 역시 인스코비가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 한전이 또 스마트 그리드 사업 관련해서 AMI 관련해서 네, 또 수주가 네, 또 쭉쭉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고민을 하실 게 뭐냐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뭐 화장품도 있어, 뭐 시계도 있어, 아피메주도 있어, 한전도 있어, 몇 개가 더 있어요. 아직은 제가 공개를 안 할 거지만 몇 개가 더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누구를 대표로 앉혔냐? 구자갑 대표님 또 앉혀놨습니다. 네.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완전 아주 경영 지배인으로서 정점을 찍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매출 확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매출 확대 포인트 하나가 제가 볼 땐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거든요. 홈쇼핑 검색해보세요. 인스코비. 어떻게 되고 있나. 다 검색해보십시오. 다 검색해보세요. AMI부터 프리텔레콤 검색해보세요. 아피메즈 검색해보세요. 네. 표적항암제 발목 검색해보세요. 모든 게 완벽하게 짜맞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에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셀루메드가 거래 재개가 됐고 셀루메드의 지분을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게 또 평가 차익으로 인해서 또 재무제표상에 또 포함이 되겠죠. 크다는 거죠. 몇십억 단위도 아니고 몇백억 단위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셀루메드의 주가가 또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스코비의 흐름도 굉장히 좀 강할 것이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고 가격 전략을 제가 좀 잡아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월봉으로 볼 건데 이렇게 볼게요. 2018년도 때 주가 흐름에서의 이 바닥에서의 이 반등들. 진짜 엄청났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한 번 더 옵니다. 한 번 더 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 나오면서 바로 올려 쳐버린다면 지금 4월이잖아요. 5월, 6월 이렇게 갈 가능성도 네. 데자뷰처럼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봉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 예측하는 것은 상반기 안으로의 FDA 3상에 대한 펀딩이거든요. 미국에서의 펀딩이니까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봉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이번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매수를 과감하게 조금은 비중을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도하나 팀 지금 제가 봤는데 지금 6,000원 수익 중이라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거 완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매수가는 제가 3,000원 아래에서 잡고 싶지만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포트 편입이 안 될 걱정이 솔직히 있네요. 저 보니까 3,100원 아래 잡겠습니다. 3,100원 아래에서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우선 10,000원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없다는 점 인식하시고 네, 잡아주시고 그리고 비중은 25% 맥스 들어가겠습니다.